안녕하세요, 언노운동입니다. 오늘은 뷰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의 싱그러움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나 진짜 강아지를 키울 거야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내가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자 입니다. 아마 오늘 컨텐츠는 나 너무 반려견 너무 키우고 싶어 이러신 분들, 아니면 키울까 말까 좀 고민되시는 분들, 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려견은 여러분 인형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보호자가 되면 길게는 15년에서 20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내 평범했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저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좀 충격적인 데이터를 봤는데, 반려견이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사람의 비율이 고작 12%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우와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12%에 못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반려견을 키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혼자 유학생활 할 때 그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해서 한국에 데려와서 이제 같이 부모님 저희 가족하고 같이 지내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봐주셨으니까 사실은 저도 파양을 한 거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본가가 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고작 200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이 들락날락해서 밥도 먹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은 덜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쨌든 파양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현재의 기준으로, 제가 뒤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그게 지금은 충족이 되더라도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은 이게 20년 뒤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군대를 안 갔다면 당연히 군대를 갈 거고,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최소 15년, 길게 20년 정도까지 내가 그런 여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지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되는가입니다. 돈이죠. 왜 책임감이나 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제적인 거를 처음으로 예를 들었냐면은,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돈이 많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은 사료만 잘 주면 잘 클 것 같다는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야, 밥만 주고 똥만 싸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강아지는 인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병원을 한번 간다는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고 돈이에요. 기본 예방접종도 꽤 비싼 편이죠. 그런데 아이가 뭐 어떻게라도 한번 아프게 되면은 그 치료비가 사실은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가. 그리고 뒤에서 확인해 볼 대부분의 체크리스트들은 다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은 사실 가까운 사람 중에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막막했지만, 이제는 이런 반려견 관련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애지간한 것들은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하다, 나 돈 그럼 나 메뉴 볼 때 그냥 가격 안 보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고른다, 이러신 분들은 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고정적으로 소형견의 경우에는 15만원 정도, 대형견 3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월에 루틴하게 우리가 들어가는 그 반려견 관련된 비용이 사료, 그리고 간식 먹는 거, 그리고 패드, 그리고 심장 사상충, 그리고 미용, 이렇게가 사실은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게 작은 강아지는 15만원, 좀 큰 강아지는 30만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미니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 지출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이 고정적 비용이 뭐 30만원 이런 게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 아프게 되면 병원도 가야 되고 예방접종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크게 들 수도 있고, 또 기타 놀이도구라든지 산책도구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나씩 사다 보면은 생각보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되는지를 충분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저도 이거를 조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학할 때 저희 강아지를 처음 입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입양했다가 유학생이 돈이 별로 없는데 강아지까지 키우려니까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겨울에 이제 난방비 아끼려고 이제 난방 안 틀고 자그마한 난로 조그마한 거 전기로 돌아가는 거 그거 하나 살짝 틀어놓고 우리 강아지 끌어안고 자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경제적인 것은 여러분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계산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입양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간이죠. 사실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은 경제적인 여건에 포함되는 것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내가 하루에 2번 산책시킬 수 있는지는 기본이겠죠.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일과 마치고 저녁에 한 번. 그리고 너무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면 안 되겠죠. 내가 뭐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반려견 키우실 그런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내가 너무 야근이 많다거나 퇴근이 늦으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럴 때는 이제 강아지 유치원 등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가 요즘은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돈이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경제적인 여건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두 번째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 안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당연히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이 우리 반려견을 키우기엔 좋은 환경이겠죠. 마당이 있고 자연과 가까운 곳. 그렇지만 요즘은 뭐 도심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파트 빌라가 대부분의 주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집안에 반려견을 위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주변에 소음이 너무 심하진 않는지. 우리 강아지들은 소리와 냄새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고, 가끔 TV에 보면은 정리정돈 못 하셔서 집안에 물건들을 꽉 차 있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반려견 입양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집 밖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해요. 우리 반려견들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또 건강이라든지 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이거 사실은 지나치기 쉬운데 모든 가족과 합의가 되었냐입니다. 물론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얘를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저처럼 결혼해서 아이들까지 함께 있는 경우라면은 모든 가족들, 배우자나 아이들과 모두 합의가 되어서 강아지가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 구성원들과 합의가 잘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 대한 지식이 교육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정확하게 분담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 때문에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야, 오늘은 너가 좀 산책시켜, 이런 거 말이죠. 네가 좀 목욕시켜라,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실 이거는 저도 생각지 못했던 건데 사실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 중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강아지 알러지 검사를 하러 간 건 아니었고, 제가 자꾸 피부에 좀 가렵고 이래서 피부과에 갔다가 알러지 검사를 권유받아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 다른 거에는 알러지가 하나도 없는데 개털에 약하게 알러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싶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전에도 강아지 키울 때 좀 재채기를 많이 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이런 걸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내 몸에 좋진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검사를 해보니까 개털에 대해서 뭐 다행히 너무 심하진 않게 약하게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도 다 근처 병원에 가가지고 알러지 검사를 해 놓은 상태고, 오늘 이 촬영 마치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러지라는 거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알러지 검사가 좋은 게, 저도 몰랐는데 이거를 하면은 한 100여 가지 그런 뭐 음식이라든지 뭐 식물이라든지 뭐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한번 해보시면은 아, 내가 이러한 것에 알러지 반응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러지 테스트는 뭐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시간 내서 한번 가서 다 테스트를 받아 놓은 상태예요.
결과는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뭐 정리해보자면 우선은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고, 경제적인 부분과 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합의, 그리고 내가 알러지 반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나면은 웬만하면은 정말 키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 그랬다면 사실 저의 오늘 컨텐츠는 성공한 거예요. 네, 웬만하면 안 키우는 게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견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의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끝까지 키울 수 없다면은 처음부터 키우지 않는 게 맞고, 그렇지만 제 경험상 이 반려견이 저희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키우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준비가 되었다,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려견을 위한 과학적인 정보를 재밌고 쉽게 전달해 드리는 언노운 독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